미셔도 먼지도 없고. 예, 좋습니다. 오늘은 209페이지죠. 자, 우리 등기 신청에서 단독 신청. 원래 우리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죠. 당사자,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또 법원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우리 단독 신청 시는 의무자가 없죠. 그래서 등기 이 신청권은 있지만은 등기 이 청구권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 공법상 권리고, 즉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에 소유권 보존이나 또 이전이나 설정, 또 변경, 경정, 말소 등 이러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이라 하죠. 그래서 공법상 권리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실체법상, 즉 민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요. 따라서 우리 단독 신청 시에는 등기 신청권은 있으나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거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소유권 보존,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법률에 규정한 것, 법률의 규정, 상속, 합병, 또 포괄승계와 같은 포괄승계, 그 다음에 판결, 그 3번의 판결도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판결은 형성 판결. 우리 판결에도 형성 판결은 이것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형성 판결하고, 그렇지만 이행 판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인 판결, 이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이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하고, 그래서 판결에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 중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어도 되고, 그러나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거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표시 줄 치시고,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표시는 표제부에 관한 사실관계죠. 항상 이 표시는 또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독립등기죠. 1, 2, 3, 4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갑구와 을구의 권리에 관한 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고, 당사자 신청해야 되죠. 전세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또 전세 기간 연장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권리에 관한 변경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고, 또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원칙으로 부기 등기.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이 없으면은 부기 등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등기로 해야 되고, 있을 때는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명인의 표시, 명인의 표시권을 주죠. 자, 우리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그 변경은 사후적 불일치입니까? 원시적입니까? 사후. 예, 변경은 사후죠. 즉 개명했을 때, 개명. 그러면 등기 명인이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면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개명하셨을 때, 뭐 이름 안 좋다, 뭐 개명. 요즘 개명 쉽게 해주죠. 옛날엔 잘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경정. 경정은 처음부터 불일치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불일치한 겁니까?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까? 예, 경정등기, 그게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이든 변경이든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 사람이 다르면은, 주체가 다르면은 경정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를 시켜야 돼요?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함으로 등기를 이제 신청서에 작성하셔야 되는데, 저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등기를 신청해버렸다. 그럼 주체가 불일치해요. 그럼 주체가 불일치할 때는 이거는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체는 일치하는데 성함을 오기로 잘못 기재하셨다. 뭐 김명준을 김경준으로 어떤 기재를 잘못해서 처음부터 불일치하면은 경정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하면은 변경. 예.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신탁 등기. 수탁자가 역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물론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은 요거는 당사자 신청입니다. 요거는 당사자 신청이고, 신탁 재산 회복이나 처분, 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는 뭐 단독 신청이다. 단독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 만약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명의 수탁자가 신탁 재산 회복이라든지 처분을 위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단독 신청을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 안 하면은 누가 해야 돼요? 신탁자, 즉 위탁자. 뭐 위탁자나 신탁자 같은 말이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예, 대위 신청을 한다. 대위 신청할 수. 자, 일단 뭐 신탁 등기에 대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거기 6번에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라 해야 돼요. 당사자.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서 여기 유라동에 있는 아파트를 저한테 맡긴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민법상은 신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허용했는데, 그러나 신탁법이나 업법에 의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탁 등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 앞으로 이전하실 때 등기 신청 의무자가 되고 제가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라동에 있는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다른 부동산으로 회복을 한다. 이럴 때는 연기공주에 있는 부동산을 하나 사놔라. 저보고 유라동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가지고 그 돈으로 연기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놔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사서 이때 그러면 계약할 때 여러분 성함으로 계약합니까? 수탁자 명의로 계약합니까? 신탁자 명의로 계약합니까? 수탁자 명의로 계약합니까? 예, 수탁자 명의로 계약해야 되죠. 신탁자 명의로 계약하게 되면은 저는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등기가 여러분 앞으로 바로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성함으로 계약하게 되면은 저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함으로 계약하면은 대리로서 계약 체결된 한 거고 등기도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 매수 계약할 때 저 이름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도 저 앞으로 넘어오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저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어오고 세종시 매도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제가 권리자로서 저 앞으로 이전을 하고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저 앞으로만 이전해 놓으면 됩니까? 신탁 재산임을 기록해 놔야 됩니까? 예, 신탁 재산임을
등기해야 됩니다. 이때 등기가 제 단독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신청은 동시에 했대고 안 했대는데 일단 일괄 신청을 하고 신청서도 동일한 신청서에 작성한다. 예? 수탁자 제가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는 당사자 신청해야 돼요. 매도자인 세종시 아파트 소유자가 매도인이 의무자란에 들어가고 권리자란에는 저 이름이 들어가고 이전 등기할 때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 제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근데 신청은 일괄 신청한다는 것. 만약에 그러면 신탁 등기를 제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 안 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 재산은 세종시 아파트는 여러분 소유잖아요. 만약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은 누구 소유돼 버려요? 우리 아들 자식들 상속 등기가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여러분들이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수익자는 누구예요? 수익자 들어봤어요? 언제요? 보험할 때 그죠? 보험 수익자. 생명보험 낸다. 수익자 누구 지정할 것인지.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노숙자 앞으로 하나 사놔라. 그는 명신탁입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가입니까? 아니 노숙자 앞으로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처벌받습니다. 노숙자에게 아파트 하나 사줄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사주실 형편되면은 처벌받습니까? 상 받습니까? 포상받죠. 상 받죠. 칭찬받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제3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요약자, 나약자, 수익자 제3자 수익자에게 아파트 하나 사줄 수 있습니다. 맹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수익자 말은 여러분들이 누가 앞으로 아파트 하나 사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돈은 여러분 돈이고 하나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의로 할 걸 노숙자 명의로 하게 되면은 그런 처벌받습니다. 그건 맹신탁이에요. 민법상. 이해됐습니까? 자, 수익자 하는 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일 때 부동산을 하나 사줄 때는 그 수익자가 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나머지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우리 210페이지까지 그 제일 밑에 가처분, 우리 가처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합니까? 촉탁합니까? 이게 촉탁을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말소 거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된 그거 줄지죠. 마지막 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등기의 말소 동그라미 말소를 여러분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 자체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하면 안 돼요. 예, 거 보시면은 거기 자, 거기 가처분 등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승소 판결 받으셔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들을 말소를 이제 그럼 가처분 등기 자체 말소입니까? 가처분 등기 여러분 가처분 등기한 이후에 권리들입니까? 이후의 권리들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단 말이지. 가처분 등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단독 신청할 수 하면 안 돼요. 가처분 등기 하실 때에도 촉탁을 합니다. 판사들이. 그 다음에 말소도 촉탁 말소입니다. 아니면 또는 직고 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인 가처분 채권자가 그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 신청한다 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판결, 거기 아까 이행 판결 또 확인 판결, 이 중에서 이제 등기를 단독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 또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런 판결인데요. 그리고 거기 211페이지 보시면은 재료의 공유물 분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이 원래는 패소 판결 받은 자가 등기 신청을 원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소 판결 받은 자는, 의무자는. 그렇지만은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승소한 의무자는. 그러나 패소한 그 등기 의무자는 단독 신청할 수 없고, 그러나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패소한 피고라 하더라도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분할해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우리 몇 년간 우리 분할 하지 말자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 5년이죠. 5년. 환매 특약도 5년이고 공유물 불분할 특약도 5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넘게 약정해서 등기 신청했다 하더라도 5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10년 분할하지 맙시다. 이렇게 특약을 넣고 등기소에 가서 우리 10년간 분할을 안 하기로 했다 라고 등기관한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몇 년으로 등기됩니까?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할하자라고 협의 분할이 안 되면은 결국은 한 사람은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은 분할 안 하려고 해요.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합니다. 그럼 제가 원고가 되고, 이때 한 분, 제일 미운 사람 한 분만 피고를 해가 소송할 수 있어요? 전원을 피고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원을 다 피고를 해야 됩니다. 한 분 빼쁘고, 뭐 마음에 드는 친한 사람은 빼쁘고, 좀 서로 원하관 있는 사람만 피고를 할 수 없어요. 고로 저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피고를 해서 소송을 해서, 그럼 승소 판결 받으면은 이때 저는 승소 판결 받고 여러분들은 피고를 하더라도 단독으로 지분 분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판결 받은 거는 원래 우리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입니다. 10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등기 청구권은 이게 10년이 판결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고 판결났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10년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버리는데,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등기관은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받으실 거 피고 김명주는 차용금, 원금 1억하고 이자 몇천만 원, 1억 3천만 원 갚아라 이런 이행 판결 받으셨다가 10년 지나버렸어요. 판결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은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안 갚았답니다. 양심적으로는 갚아야 되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안 갚았대요. 소멸시효 걸려버렸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금전 채권이나 이런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판결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은 소멸시효로 소멸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별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집행권은 할 때 이 집행권은 이제 거기 그 조정조서나 인락조서, 판결서, 화해조서. 그렇지만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문뿐만 아니라 화해, 인락조서는 뭐예요? 이거 전부 판사 도장 다 찍혀 있어요. 판결문뿐만 아니라. 그러면 피고가 인정한 걸 인락조서를 합니다. 거기다가 피고가 인정한 것,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판사 앞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걸 청구의 인락조서라고 합니다. 피고가 인정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도 뭐 어디 나가서 말빨 쓰려고 하면 말해야 말빨 쓰지. 인락조서가 뭡니까?
그냥 조서지. 피고가 인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한 권리자. 거기, 자, 성소한 권리자는 얼마든지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성소한 등기 의무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밑에 4번에 그거 패소한 의무자 그거 별표 넣으시고, 패소한 의무자는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거 동그랗게 했습니까? 제일 밑에 없다. 그 핵심 포인트니까 꼭 좀 제일 밑에 4번 그 시험 많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6번 그거 별표 넣으시고요. 자, 한 필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배응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하여는 그 토지의 일분필 절차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그 분필을 먼저 밟아야 등기 갈 수 있습니다. 대장도 개설하고, 안 그러면 등기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자, 판결문에 원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은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등기부에도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판결문이나 뭐 각종 조서에 등기한 그 등기 원인이 하죠. 뭐 매매만 매매, 증여만 증여, 교환에만 교환, 또 대물 변제면 대물 변제. 이게 원인이죠. 예? 그 원인 날짜가 없어요. 그럼 원인 날짜가 없으면은 거기 꼭 기억하시기를 확정 판결 거기 선고일을 기록한다고. 자, 원인이 있으면 원인 기록하면 되는데 원인도 없고 매매인지 증여인지 교환도 없고 그냥 등기 넘겨줘라 뭐 이렇게만 판결 났어요. 그럴 때는 확정 판결이라고 원인을 기록하고, 그 다음 날짜도 없다면은 선고일 요걸 기록한다. 꼭 요거 한 번씩 내니까 그것도 별표 딱 해놓으시고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선고일 그걸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첨부 정보는 뭐 판결 정본, 또 그리고 아까 공증서는 공증서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공증사무소에 가서 여러분 공증 받으신 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고 매매계약서에다가 공증 받아놨어요. 변호사에 공증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등기 협력 인감 안 떼드리고 필증도 안 드리고 주소증명 서면 안 떼드리고, 그래서 그 공증 서면 가지고 혼자 가서 이전해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시험에 그 주의하시고, 변호사의 공증 서면에 의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렸고, 그렇지만 차용증에다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고 제가 돈을 안 갚으면은 이때 그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판결 받고 압류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공증서가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공증서가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압류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등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송달 증명서는 첨부 요하지 않는다고. 리을 송달 증명서나 리을에 송달 증명서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213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자, 법인 아닌 하는 말은 민법상 구체적으로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죠.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산 소유 형태는 총류죠. 거기 총류. 법인 아닌 사단 재산은 총류고, 자, 설립 등기를 안 하는 그 정관도 작성되어 있고 이사, 감사, 대표 이사도 다 뽑아놨죠. 그런데 즉 기관도 구성했지만은 단지 절차상 설립 등기만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따라서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사단하고 재단인데, 그러면 권리 없는 사단, 재단은 설립 등기를 아직 안 한 거죠. 이때 사단 재산은 뭐 총유로 보고, 재단은 뭐 설립 등기 하나 안 하나, 재단은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고. 자, 권리 능력 없는, 이걸 설립 등기를 하는 거죠. 둘 다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된다. 네, 등기 신청 적격자 됩니다. 될 수 있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같은 말은 명의인,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 부상. 등기 명의란 거는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등기 명의인인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없는 자는 태아,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명, 그 다음에 학교명, 그 다음에 읍, 면, 리, 동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 실체법상에는, 실체법인 민법상은 걸리는 게 없어요. 설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이 취득되는데,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설립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따라서 민법인 실체법상에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으면은 등기법인 절차법상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명인이 돼요. 예? 아니,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자 되잖아요. 출생하면은. 그런데 태아는 아직 출생 안 했기 때문에 권리능력 취득 안 되었어요. 물론 태아 보험에서는 제3 수익자는 됩니다. 태아가.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뱃속에 있을 때 있다고 판결났죠, 얼마 전에. 예. 1, 2심에서는 보험사를 손들어 줬었어요. 1, 2심 판사들은. 왜? 출생해야 권리능력 취득하니까 보험금 청구권 없다,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 내렸어요. 역시 대법원 판사가 좀 낫죠. 그 대법관은 총 14명인데 그중 뭐 세사람 재판하지만은 보험금 지급하라. 즉 보험료를 1회분 딱 내는 순간에 이미 보험 그 사고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다. 그걸 보험금 청구하라. 지급하라 판결 났죠. 자, 우리 보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러나 우리 태아는 등기법상 등기 명의는 될 수 없다. 상속권은 있어요. 상속이 있는데, 그러나 명의는 될 수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등기법상인 절차법상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될 수 있다 하면 맞죠? 근데 절차법상의 등기 명의인 신청 적격자가 된다고 해서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게 바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을 예를 들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을 교수들이 문제 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시나 없으시나 그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네,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뭐 첨부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만약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아직 우리 여기 유라법학원, 유라법학원, 주식회사 유라법학원, 주식회사 유라법학원, 부동산이 있는데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대표는 이석현 대표이사, 여러분들 다 이사고. 자, 그러면은 기관, 이사, 감사 다 뽑아놓고 정관도 작성해 놔놓고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도 있고 건물수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유라법학원으로 등기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명의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권리이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예? 부동산 등기부상에 주식회사 유라법학원으로 등기를 기록해야 됩니까? 대표자 이석현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가 기록되는 거지, 신청은 이석현 대표가 신청하는 겁니다. 팔 때는 인감은 이석현 인감을 떼야 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을 처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자 인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 인감. 법인 인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자, 등기 신청은 대표자인 이석현 이사 대표이사가 신청을 하고 명의는 주식회사 율화법항으로 등기되는 겁니다. 꼭 시험에 출제할 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연인, 대표자는 자연인이잖아. 자연인. 재단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이 명의로 등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고 명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리고 거기 그 위에 동그라미 3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 총회에 계리서가 있어야 돼요. 취득할 때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거기 동그라미 3번 거 별표 넣으시고, 사원 총회 계리서, 이거는 214페이지입니다. 사원 총회 계리서는 처분 시 필요한 겁니다. 취득 시는 X. 그러면 인감이라든지 필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취득 시 필요합니까? 처분 시 필요합니까? 인감. 만약에 법인이든 여러분 자연인이든 부동산 취득하실 때 인감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취득하실 때. 여러분 인감 필요 없죠? 처분할 때 필요하지. 이랬습니까? 이제 인감은 항상 의무자급 필요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권리자 지위잖아요. 취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처분한 사람은 의무자 지위잖아요. 의무자. 그로 항상 우리 의무자의 인감 필요하고 또 등기 필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등기 필 정보입니다. 이랬습니까? 사고를 그렇게 길러야 돼요. 원칙은 권리자 쪽 인감은 원칙 필요는 아니에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 쪽에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일부 권리자급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인감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고는 항상 부동산 등기 필 정보라든지 인감 증명은 의무자 쪽. 그러면 의무자는 말은 취득하는 사람입니까? 처분한 사람입니까? 처분하는 쪽이에요. 처분한 사람 쪽. 이 꼭 좀 사고를 길러놔야 돼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래서 의무자로서의 거기 신청을 할 경우다. 그걸 주시고. 그러면 사원총회에 필요한 거는 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때지 취득할 때가 아니다. 꼭 별표 넣으시고 함정으로 취득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 이때 우리 대리인 또 이제 자격 대리인이 있고 또 이미 비자격. 우리 법무사, 변호사는 자격 대리인입니다. 자격. 예, 자격 대리이고.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거기 자기계약서 쌍방대리도 허용한다. 원래 우리 자기계약서 쌍방대리는 원칙은 금지합니다. 민법에서. 그렇지만은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다툼이 없는 채무의 변제는 자기계약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쌍방대리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왜요? 중개사법에 금지해놨죠. 왜 금지해놨어요? 예? 왜 금지한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안 했어요.
쌍방대리 금지한다고 공부를 하셨죠? 아, 근데 왜 금지하는지 그 취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 쌍방대리 못하게 해놓은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어느 쪽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누구 피해주고 누구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 약 금지해놓은 거는. 근데 우리 여기 중개사에게 쌍방대리를 금지해놓은 거는 그 취지를 아셔야 돼요. 법무사 변호사를 위해서입니다. 법무사 변호사의 업무를 못 뺏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기득권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인중개사에게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은, 예? 공인중개사가 계약 중개를 대리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 판결은 매도 위임을 하면은, 매도든 매수든 위임을 하게 되면은 매도인 입장 대리인이라고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다고 판결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만약 시험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권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건이 있어야 한다. OX. 예? X. 그렇죠? X입니다.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별도의 수건 없이도 등기 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고로 아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법에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없다면은 공인중개사가 다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무사 변호사는 업무가 뺏기쁘잖아요, 중개사한테. 이해됐습니까? 그 취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다,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부하셨지만은 중개사법은 바로 기존의 기득권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216페이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거기 법정 대리는 친권자, 즉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죠. 그 다음 후견인, 그 다음 특별대리인, 주겠습니다. 법인, 그 다음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제3자, 거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거기 포괄승계인. 여기서 포괄승계인 하면은 상속의 이한입니까? 상속인의 이한입니까? 그렇죠. 상속인.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예, 등기신청하고 상속의 이한,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갈 때 요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요거는 단독 신청입니까? 당사자? 예? 아니죠. 당사자. 요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 자, 고로 시험에 혹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을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시고 그 등기 신청을 한 후에 사망했다면은, 그 신청 후 매도자가 사망했다면은 아들이 협력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아들인 이 상속인인 이 아들이 협력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등기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에 뭐 갑에서 이 병 앞으로 아들 병 앞으로 상속 이전 등기를 한 후 그다음에 을에게로 등기 순차적으로 넘겨줘야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대로 을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신청 전에 사망했다. 자, 신청 전에 사망했다라고 역시 출제됐다고요. 갑이, 매도자 갑이 이것도 갑이. 자, 매도자인 갑이 등기 신청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신청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아들이 협력해야 돼요, 안 했대요? 협력해야 돼요. 이때 아들 병의 인감을 떼야 됩니다. 이때도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했대요? 예? 해야 된다 하면 안 되지, 그죠? 상속 등기 없이 병이 협력해가지고 등기 넘겨주면 됩니다. 요거 잘 이해해주세요. 시험에 사망 신청 후 사망했던 신청 전에 사망했던 상속 등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신청 후에 돌아가셨다면은 아들은 인감이라든지 전혀 떼줄 필요도 없고 그냥 등기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을 앞으로. 그렇지만 갑이 신청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다면은 이때는 아들인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을 앞으로 등기 넘어가도록 협력해 줘야 된다. 이때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위에 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밑에 후는 신청 후는 이해됐습니까? 상속인에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후입니까? 신청 전에 사망했을 때입니까? 신청 전에 사망했을 때. 갑이 등기 신청하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때는 신청. 그만. 자, 이때는 갑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까? 옷 몇 벌 걸 정도입니까? 아니, 참 병식이. 아들 입이 귀에 걸렸어요. 옷 몇 벌 걸 정도 입이 튀어나왔어요. 입이 튀어나겠니? 부동산 다 파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신청 후에 만약 돌아가셨다면 저거는 상속 승계입니까? 아니 이게 상속 아니지. 신청 후든 신청 전이든 상속 재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상속 등기를 안 한다는 거지. 팔고 계약, 매도 계약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 아예 안 받고 돌아가셨다면은 좀 이제 입이 덜 튀어나오겠지. 그죠? 그게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아버님이 잔금까지 다 받고 돌아가셨다면은 통장에 돈 한 푼도 없고 그럼 입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뭐 계약금만 받거나 중도금 받고 돌아가셨다면 잔금 받을 것도 있고 또 통장도 있고 뭐 관계 없는데, 일단은 신청 후든 신청 전이든 상속 재산은 아니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매도하셨기 때문에 됐죠? 예. 그 대신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에 따라서 갑의 아들은 이제 입이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다 됐습니까? 예. 사례 문제 나오면. 근데 반대로 뭐 을시기 쪽에 만약에 을시기 갑은 살아 계시는데 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아들들은 이제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네. 잔금 안 주고 또 돌아가셨다면 그건 또 뭐 아들들이 다 지불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뭐 부동산 계약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모든 권리 의무는 승계되잖아요. 우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후,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은 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도달한 후에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 팔겠다라고 1억에 팔겠다라고 제가 의사표시를 발송해 놔놓고 제가 죽어버렸어요. 예? 또 여러분들이 승낙서를 발송했다면은 발송하는 순간에 계약돼서 안 됐어요. 우리 우리 집 사람이나 아들들은 아빠 돌아가셨다고 우기면서 이 아파트 1억 계약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이제 그걸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사람들은 계약한 사람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이제 하면은
물론 뭐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제 뭐 계약 없었던 걸 하자 합의 해제로 뭐 해주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 법률대로 한다면은 합의 해제하지 않은 한은 일방적 해제는 할 수 없다. 또 계약금을 걸어놨으면은 그 대신에 계약금 걸어놨다면은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 계약금을 걸었을 때하고 안 걸었을 때하고 어떤 게 계약이 콕 끼인 거예요. 네? 어떤 게 콕 끼었어요? 여러분 이제 계약 공부하셨는데 계약금 걸었을 때하고 안 걸었을 때하고 어떤 게 콕 낀 거예요? 걸었을 때가라고요? 안 걸었을 때지. 그걸 공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지. 보통 생각하기에는 계약금 건 게 계약금 콕 낀 게 아니겠나? 계약 콕 낀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약금 안 건 게 더 콕 낀 거예요. 계약금 건 거는요 언제라도 토기 2배 돌려줬고 해제하면 돼요. 그게 계약금 계약이 뭐냐면 해제권을 보류한 거예요. 그게 해제권을. 이해됩니까? 둘 다 아니 계약금 안 걸면은 둘 다 양쪽 다 콕 낀 거지. 이해 안 됩니까? 됩니까? 되죠? 그럼 계약금 걸면은 받은 사람은 2배 돌려줬으면 되고 지불한 사람 포기하면 되니까 그럼 계약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계약금 안 걸었어요. 어떻게 해제? 합의 해제 안 하면 해제 못 합니다. 이행지시에 빠지든지 뭐 물건 하자가 있든지 뭐 권리에 대한 하자, 물건 하자 없으면 해제 사유가 없이는 해제 못 해요. 이거. 이랬습니까? 양쪽 다 콕기 있다는 거야. 안 하고 계약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걸어내는 게. 예? 그러게 계약금 안 걸고 계약했을 때가 더 구속이 있다 이 말이야. 두 사람. 이제 그걸 이해하시라 했다. 예. 부동산 계약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많이 하면 왜 안 돼요? 능력 되면 많이 하면 되죠. 돈 많으면 많이 하시면 되죠. 여기저기 사놓으면 되지. 꼭 이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자, 그 다음 대위 신청, 거기 2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위 신청 그거 별표 넣으시고요. 자, 우리 대위 신청은 금전 채권자든 또 부동산 등기 채권자든 다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자, 218페이지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있었고 이것도 또 했어요. 매매가 있어요. 을하고 병하고 전매가 있었습니다. 자, 전매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매도자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 그다음 이 사람 채권자, 또 을은 병은 또 을한테 또 제 채권자죠. 예. 일채권자, 이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예. 제3채무자, 이 사람 제3채무자인데, 그러면 이 제3채무자, 1채권자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 가지고 있고 을은 또 병한테 가반 채권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병은 만약에 3자 합의 여부 관계 없이 이 이전 병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 넘겨왔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하다죠. 그죠? 그 대신에 이 3자 합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이거는 3자 합의 있었다면은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넘겨달라 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3자 합의가 없었다면은 대위, 즉 병은 을을 대비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고로 뭐 3자 합의 있든 없든 이 등기는 뭐 이 중간 생각 등기로서 바로 등기 넘겨왔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 대신 단 허가받아. 자, 토지거래 허가받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등기했다면은
이 등기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요거는 무효죠. 토지를 허가 받아가지고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여기 대부분 판례니까 3조 합의. 자, 이거는 등기 청구권에 대한 대위 신청이고, 그 다음에 금전 채권자. 그러면 여기 을한테 금전 채권자인 정의, 이 부동산 을식이 앞으로 압류를 들어가려면은 이전 등기를 넘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 또 갑에게 찾아가서 갑식이 보고 야, 을식이 앞으로 등기 넘겨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정식이가 갑식이 찾아가서 야, 너 을식이 앞으로 빨리 등기 넘겨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금전 채권자잖아. 정은 을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을식이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식이한테 부동산 등기를 을식이 지 앞으로 넘겨와야 압류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압류를. 근데 등기 안 넘겨오고 있어요, 을식이가. 이럴 때는 답답은 정식이인 금전채권, 을한테 돈 받을 금전채권자가 갑에게 을식이 앞으로 등기 넘겨라고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위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이라 할 때는 금전채권도 채권이고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도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식이는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고, 정식이는 을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됐죠? 둘 다 채권자 대위권 택이지. 정은 금전 채권자고, 정은 돈 받을 사람이 을식이한테. 그 다음 병은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요거 구별해? 사례 요 구별 좀 합니까? 됐죠? 같이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사례가 좀 이제 2개입니다. 사례가 2개예요. 그만 병식이하고 정식이하고 발 빠른 놈이 이깁니다. 그렇죠? 빨리 가가 압류해 뿌야 돼요. 정식이는. 예. 압류하고 병식하고 등기 넘어가도 압류 그대로 따라가니까 관계없죠.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합시다.